커말 필기 단번에 붙고 싶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커말 필기 1급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 일반 2탄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일반 만만해 보이면서도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속상하신 분들 정리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아요. 올해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함께 봅시다. 1번 문제는 거의 화석이 돼버린 문제죠. DBMS 즉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장점이 아닌 것은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데이터의 정확성 즉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데이터 중복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안 돼요.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의 공유가 쉬워집니다. 그런데요, 단점이 있죠. 뭡니까? 바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시스템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전사나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사나 비용 감소,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2번,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서 테이블이나 쿼리의 필드를 컨트롤 원본으로 사용하는 컨트롤을 의미하는 것은 자 우리 컨트롤 이 표현에서 계산 컨트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운드 컨트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해당 컨트롤을 실제로 데이터가 표시될 수 있게끔 수식을 쓰면은 계산 컨트롤,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 값을 여기에 표현하게 하려면 바운드 시켜줘야 되죠? 바운드 즉 연결이 안 되면 언바운드 컨트롤, 그 다음에 이들이 연결되면 바운드 컨트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답은 몇 번? 2번. 알아둬야 돼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3번 테이블 조회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직도 이 테이블 조회 속성이 무엇이냐고 자꾸 곁눈질해서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여기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동물 정보 테이블 제가 디자인 보기 눌러보면은 필드 속성 보이죠? 여기에 자 요거 닫고 필드 속성에 보면 일반 탭과 조회 탭이 있는데 바로 이 조회 여기가 바로 필드의 조회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 조회 속성의 컨트롤 표시를 보면은 자 종류 알아두세요.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콤보 상자가 존재합니다. 자, 이 조회 속성을 사용하면은 여러분이 테이블의 각각의 필드에 데이터를 넣을 때 데이터 입력의 오류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콤보 상자를 제가 고르면은 행 원본 유형의 테이블 쿼리 보이죠? 그리고 여기 종류는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이나 쿼리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면 테이블 쿼리, 값 목록은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하는 것, 그것으로 콤보 상자 목록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필드 목록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요거 눈여겨보셔야 돼요. 예전에 많이 나왔었던 거죠. 자, 테이블 쿼리면은 행 원본 나오죠. 즉 행 원본은 목록으로 어떤 테이블 또는 어떤 쿼리의 목록이 콤보 상자로 올 건지 말해봐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테이블에서 고객 테이블을 원본으로 나타내게 하고 싶다. 됐죠, 여러분? 아이고, 동물 번호로 했군요.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동물 번호가 아니라 이건 다시 텍스트 상자로 바꿀게요. 자, 주인 아이디 보이죠? 주인 아이디를 내가 입력하지 않겠어. 그러면요, 고객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 원본 유형 테이블 쿼리, 행 원본은 뭐다? 고객 테이블로부터 가져오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바운드 열, 첫 번째 열, 고객 테이블의 첫 번째 열이 이 동물 정보 테이블의 주인 아이디로 저장되도록 할게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콤보 열, 열개수 지정하는 거. 이런 게 나와요. 됐죠, 여러분? 이런 항목들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과까지 보여드린다면 주인 아이디 보이세요? 이렇게 콤보 상자로 아이디가 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목록에서 고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타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이해돼요? 예, 이게 바로 조회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조회 속성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줄일 수 있다. 이제 이해되죠? 당근, 조회열에서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조회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해 조회 목록을 만들 수 있다. 예, 우리가 값 목록을 고르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조회 목록으로 표시할 열의 개수는 기본값이 1인데 우리가 2, 3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행 원본에 맞추어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원본은요. 열의 개수가 1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열 개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자동 설정이 아니라 기본 1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러모로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4번. 열의 개수 사용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기본값 1. 됐죠? 참고로 그리고 이 조회 속성에 대한 문제는 올해도 나왔지만 그 전에 2019년도 20년도 계속 나왔던 문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정규화 normalization 여러분 이 정규화 문제도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올해 나왔던 문제 다음 중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여러분 정규화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원치 않는 데이터도 입력을 해야 돼요. 삽입 이상. 내가 데이터를 삭제를 하면 내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정보까지 함께 지워져요. 삭제 이상. 데이터 내용을 고쳤는데 수정을 했는데 똑같은 데이터가 여기 또 있어가지고 이것도 고쳐야 돼요. 수정 이상. 이러한 테이블 조작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이상현상, 어노멀리죠. 이 이상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정규화. 됐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우선 4번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추가, 갱신, 삭제 등 작업 시의 이상, 아노말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띵동.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러한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의 테이블에 서로 관련이 없는 데이터가 모조리 이 안에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상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관련성 있는 필드들로만 테이블을 서로 분할해 나가야 돼요. 분할해 나가는 과정, 분해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정규화 과정이다 이겁니다. 1번에 그래서 대체로 더 작은 필드를 갖는 테이블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어떻습니까? 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맞습니다. 이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갱신 이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정규화를 통해 테이블 각각의 종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겠죠. 이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분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여기서 잠깐 이 정규화 문제의 또 다른 기출문제 양식을 알파풀 확인해 봅시다. 자, 점프가 곧바로 안 되는 관계로 뒤로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다음 중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참고로 유사문제 2번이 바로 지금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2019년 3월 달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올해 나온 문제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자, 1번 문제만 풀어보면 돼요. 옳지 않은 거. 한 테이블에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해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제거한다. 어떻습니까? 띵동. 정규화를 실행하면 모든 테이블의 필드 수가 동일해진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 필드 수가 어떻게 동일해져요? 그거는 서로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필드 개수가 많아지고 적어질 뿐이지 동일해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화를 실행하면 테이블이 나뉘어져 최종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고요. 정규화를 실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이다. 어떻습니까? 딩동. 답 몇 번? 2번. 이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다시 5번으로 돌아갑니다.
또 하나 5번 기본키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기본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여러분 머릿속에 기본키 하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각각의 레코드를 식별하기 위한 키,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뭡니까? 중복되지 말아야 되죠? 유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널 값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거 기억하면 돼요. 모든 테이블에는 기본키를 반드시 설정해야 돼요? 아닙니다. 기본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액세스에서는 단일 필드 기본키와 일련 번호 기본키만 정의 가능하다. 죄송하지만 기본키는 여러 필드에 필요하다면 여러 필드를 하나로 기본키로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기본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미 입력된 필드도 기본키로 지정할 수가 있지요. 당연히 중복되거나 널이 아니라면. 답 3번이에요. 그리고 여기 OLE 개체 첨부 파일 형식의 필드에는 기본키 지정이 안 돼요. 안 돼. 알아둬야 돼요. 답 3번. 참고로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예. 알아두면 되겠고 6번 다음 중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 종류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우편 엽서 마법사는 우편 엽서용 보고서를 작성한다. 어때요? 맞겠죠. 그 다음에 보고서 디자인은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컨트롤 폼과 똑같이 그러한 컨트롤을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다. 맞아요. 새 보고서는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 필드를 추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라는 게 있는데 편지 봉투에 붙이는 우편 번호 주소 레이블 인쇄용 보고서를 작성한다. 미안하지만 편지 봉투에 붙이는 주소 레이블 인쇄용 보고서는요. 우편물 레이블 보고서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4번은 업무 문서 양식이 아니라 우편물 레이블 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잊지 마세요. 편지 봉투 붙인다 이 말만 나오면 우편물 레이블 이렇게 머릿속에 공식처럼 기억을 하세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폼에서 탭키 아시죠? 예, 탭키를 탁탁탁 누를 때 특정 컨트롤에는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 뭔 얘기예요? 이 칸에는 탭키가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탭 여기로 오는 거 이게 바로 탭 정지예요. 탭키가 여기 머무르도록 할 거니 이게 탭 정지. 그럼 여기서 머무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머무르지 않도록 할 거예요? 건너뛰기 할 거예요? 탭 정지? 아니요. 이렇게 예와 아니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포커스가 여기로 오지 않도록 하려면요? 아니요. 답 몇 번? 4번.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탭 인덱스는 뭐예요? 예, 탭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각각의 탭이 머무는 순서를 우리가 탭 인덱스. 그래서 가장 먼저 머무는 곳이 0번이에요. 탭 인덱스 0번, 1번, 2번 이런 순서로 번호로 매겨집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문제에서요. 정렬 및 그룹화에 대한 문제 참으로 자주 나오는데요. 자, 정렬 및 그룹화를 사용해 업체별 판매 금액의 총합을 요약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자, 본문 영역에 아무런 컨트롤도 추가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요약을 하는 거면은 본문에는 아무 영향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업체의 총 판매 금액에 대한 사항은 페이지 바닥글에서 구성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업체별로라고 말을 했죠. 그럼 이건 뭔 얘기예요? 업체, 같은 업체끼리 그룹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룹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업체, 전체 업체, 즉 그룹을 떠나 전체 업체의 총 판매 금액에 대한 사항은 페이지 바닥글이 아니죠. 그럼 뭡니까? 보고서 바닥글. 그죠? 자, 이거 여러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제가 이거 닫고요. 의사별 진료 내역이란 보고서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 보고서 문제는요, 시험에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의사 번호, 이게 바로 뭐냐면 그룹 머리글이에요. 의사별, 그러면 의사 번호별로 제가 그룹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업체별 하면 뭐예요? 예, 업체끼리 그룹화를 했다는 얘기죠. 그룹화 및 정렬 눌러보면은 여기 보세요. 의사 번호로 그룹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번호가 같은 사람끼리끼리 예, 묶어서 요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의사 번호 바닥글 보이죠? 이건 뭐예요? 한 사람 의사 번호가 똑같은 사람이 끝나는 그 그룹이 끝날 때마다 그 의사의 진료비 총계를 요약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확인됩니까? 예, 보여드리죠.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요. 아, 의사 번호. 자, 일단 스마트폰으로 또 제 강의를 듣는 분 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화면을 확대해도 뭐 요 정도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의사번호 D001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의사번호 D001이 끝나는 요 지점에 이 사람이 진료한 진료비 총 134만 9천 원. 여기 보이죠? 그 다음 곧바로 두 번째 그룹 D002 의사가 진료한 내용이 여기서 딱 끝나요. 확인됩니까? 예.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이 밑에 자 요거 닫고 여러분 보고서 바닥글 보이죠? 페이지 바닥글은 뭐냐면 한 페이지가 끝날 때마다 나타나는 거 맨 밑에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페이지마다 밑에.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 시작할 때, 보고서 바닥글은요 보고서가 끝날 때. 그럼 제가 진료비 총계 요걸 카피를 할게요. 이거를요 컨트롤 C 하고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컨트롤 V 눌렀어요. 예. 제가 일부러 여기다 배치할게요. 이렇게 왼쪽에. 예? 그럼 보세요. 인쇄 미리 보기 누르면은 자, 여러분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맨 밑에 보이세요? 진료비 총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의사가 아니라 전체 의사의 진료비 총계. 이게 바로 보고서 바닥글이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페이지 바닥글은 매 페이지마다 나온다면서요. 한 페이지밖에 없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아, 됐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제가 여기를 좀 잡아당겨 볼게요. 이렇게 자 본문을 좀 넓게 잡아 볼게요.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보면은 자, 두 페이지가 만들어졌죠.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바닥글은 이거예요. 매 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쪽수 그 다음에 뭐 보통 이렇게 날짜 이런 거 표시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누르면 이 페이지 바닥글 여기 표시되죠? 보고서 바닥글은 보고서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나와요. 이해돼요? 네, 요겁니다. 그래서 전체 레코드의 합계, 총계, 평균, 개수 이런 전체 데이터의 요약 정보는 보고서 바닥글에 있게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 알고 있었다고요 이런 분 계시는데 그러면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페이지 바닥글 틀린 거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답은 2번이고요. 업체명이나 업체번호 필드를 이용해 그룹화를 수행한다 맞고요. 그룹의 머리글에 는 썸 판매 금액을 삽입한다. 아까는 바닥글이었잖아요. 머리글에 쓰면은 그룹이 시작할 때 요약 정보가 뜨는 거겠죠. 꼭 그룹 바닥글에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그룹 시작할 때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해당 비슷한 문제 8번에 대한 거 우리 알파풀 가봅시다. 자, 다음 중 그룹화된 보고서에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그룹 머리글은 여러분 각 그룹의 첫 번째 레코드 위에 표시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오, 맞아요.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에 계산 컨트롤을 추가해 전체 보고서에 대한 요약값을 계산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룹 머리글은 뭐예요? 그 그룹에 대한 요약값이죠? 예, 전체 보고서는 뭡니까? 보고서 바닥글. 예? 됐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아, 진짜 그렇게 나오네. 예. 그룹 바닥글은 각 그룹 마지막 네 코드 아래 표시되고요. 그룹 바닥글은 그룹 요약과 같은 항목을 나타내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나왔던 문제.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9번 문제. 다음 중 크로스 탭 커리. 여러분, 크로스 탭. 여러분, 크로스가 뭐예요? 크로스. 교차한다. 그죠? 예. 교차로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 크로스 탭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비슷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구성은 맨 왼쪽에 각각의 데이터 행머리글, 그 다음에 맨 위에 가로 방향으로 쭉 나와 있는 데이터들, 이들이 열머리글, 그리고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에 각각의 데이터 값,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크로스탭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열머리글은 오로지 한 개만 올 수 있습니다. 열머리글은 필드가 하나만 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행머리글은 최대 3개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열머리글 only one, 이렇게. 핵심이 그거예요.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 숫자 필드에는 어떻게 됩니까? 합계라든가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라든가 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거 쿼리라든가 데이터 시트에서는 데이터 직접 편집이 아예 안 된다는 거. 요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행머리글, 맨 위에는, 위쪽에는 뭐가 온다? 열머리글. 열머리글은 only one, 하나의 필드, 행머리글은 3개까지. 됐죠? 자, 그 옳지 않은 거, 내 코드의 요약값을 열과 행 방향으로 그룹하여 표시할 때 사용한다. 띵동. 쿼리 데이터 시트에서 데이터를 직접 편집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2개 이상의 열머리글. 죄송하지만 열머리글은 몇 개라고요? only one. 2개가 아니라고요. 답 몇 번이다? 3번. 그 다음에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의 숫자 필드에는 합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로 여러 번 나왔어요. 자, 10번 문제. 다음 중 select 문의 선택된 필드에서 중복 데이터를 포함하는 내 코드를 제외시키는 조건자로 옳은 것은, 여러분 select 필드명 from table where 조건, 이 기본 완전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이 중에서 중복된 데이터를 여러분 하나만 표시하는 거 뭡니까? distinct, select, distinct 이름, 이러면 중복된 이름을 한 번만 표시해, 이 뜻입니다. 유니크 이런 거 아니에요. 올리원도 아니에요. 오로지 distinct. 중복 나오면 distinct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 문제 1탄에도 제가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어드렸었는데요. 자, 2탄에도 또 조건부 서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관한 설명으로 절대 옳지 않은 것은 하나 이상의 조건에 따라 폰과 보고서의 컨트롤 서식 또는 컨트롤 값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더라. 아유, 맞는 말입니다. 필드 값이나 식,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컨트롤을 기준으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필드 값이 식이, 필드에 포커스 있음,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서식으로는 굵게 글꼴색, 글꼴 이름, 바탕색, 테두리색을 지정할 수 있다. 미안하지만 굵게는 있습니다. 글꼴색도 있어요. 바탕색도 있습니다. 근데 글꼴 이름이라든가 테두리색은 지정할 수 없어요. 나는 뭔지 모르겠어. 뭐 이러시는데 여기 여러분 또 보여드리죠. 자, 이거 닫고 이 조건부 서식은 여러분 알아둬야 된다고요. 여기서 보여드릴까? 디자인 보기. 만약에 진료비 제가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선택하고 서식 요 탭 보이죠? 요거 누르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 규칙을 누르면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말씀드리면 이게 필드 값이 식이, 필드에 포커스가 있음, 이렇게 3가지 서식 기준이 존재하고요. 제가 예를 들어 필드 값이 다음 값보다 크거나 같다. 얼마요? 5만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5만원 이상인, 즉 여기 제가 선택한 진료비, 그 애가 5만원 이상인 애만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 글씨를 굵게 한다, 기울인 꼴 밑줄, 그리고 배경색과 글꼴색 이것만 지정할 수 있다니까요. 요거에 묻는 거잖아요. 아, 이해됐어. 그럼요, 요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제가 빨강에 노랑 바탕 확인, 한 번 더 확인 이렇게 누르고 여기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은 보세요. 5만 원 이상인 애들만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된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애는 없잖아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죠? 싱겁네 문제가. 3번이 답이에요. 지정한 조건 중 2개 이상이 true이면 true인 첫 번째 조건의 서식만 적용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필드로 구성된 서비스 테이블에서 실행 가능한 쿼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자, 일단 째려봐요. 자, 테이블의 필드 구조를 보니까 뭐예요? 여기 열쇠, 아주 앙증맞게 열쇠 나왔죠. 뭔 얘기? 번호 필드는, 그러니까 등급 필드, 비용 필드, 번호 필드가 있는데 번호 필드는 뭐다?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다 이겁니다. 고로 프라이머리 키인 번호는 중복돼서도 안 되고 또 뭡니까? 널 값이어도 안 됩니다. 비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상식을 먼저 기억하고 1번 insert into. insert는 뭐예요? 레코드를 추가합니다. 이 뜻이죠. into 서비스. 서비스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한대요. 근데 등급하고 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서비스 테이블에 번호를 쭉 빼고 등급하고 비용 필드에다가만 데이터, 등급에는 C를 넣고 비용에 7,000이란 데이터를 입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 왜 안 되죠? 번호가 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캐는 널이 될 수 없잖아요. 빈칸이 있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구나. 안 돼요. 그럼 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죠? 그럼 2번은 된다는 얘기인가요? 업데이트 서비스 셋. 뭔 얘기예요? 업데이트가 뭐예요? 바꿔라. 뭡니까? 서비스 테이블에서 바꿔라. 뭐를요? 셋. 바꿀 내용 바로 있죠. 등급을 C로 바꿔라 이거예요. 등급 필드의 어떤 데이터를 C로 바꿔라. 단 아무거나 바꾸지 말고 등급이 기존에 D라고 써있던 애가 있었으면 그 애를 C라는 글자로 바꿔줘. 아무 문제 없죠. 그 다음에 3번에 insert into service 등급 비용 번호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번호도 10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널값 아니죠? 그래서 얘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서비스 셋 비용은 비용 곱하기 1.1 이건 뭔 뜻이에요? 현재 비용 값을 10% 인상해서 모든 레코드에 다 10% 인상된 가격으로 바꿔라 이 뜻입니다. 됐어요?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다음 중 직원. 자, 직원 테이블의 구성 뭐뭐랍니까? 사원번호, 부서명, 이름, 나이, 근무연수, 급여.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두 6개 필드로 구성된 테이블에서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직원들을, 자, 조건이에요 이게.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조회하되, 여러분 나이가 많은 순서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나오도록 하란 얘기죠. 바로 정렬에서 뭐다? 내림차순 정렬이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단 나이가 똑같아요. 같은 나이일 경우 급여의 오름차순으로 모든 필드를 표시하는 SQL문은 나왔죠. 자, 그러면 select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모든 필드는 뭐다? 별표. select 별표 from 테이블 이름 뭐다? 직원.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조건부터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조건이 뭐예요?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이다. 그럼 여러분 조건은 뭐예요? where입니까? where예요. where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이다. 아이고 나왔네. 그 다음에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직원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조회하세요. 단 정렬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정렬할 때 여러분 키워드 뭘 사용합니까? order
by. 이때 order는 주문하다 뜻 말고 정렬한다는 뜻 있지요. 그래서 order by 다음에 필드 이름이에요. 자, order by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이가 많은. 그러면 나이가 많은 내림차순이죠. 나이 다음에 자, 여러분 그냥 나이를 써버리고 뒤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으면 기본값 오름차순 정렬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조회를 해야 하므로 descending이라고 써줘야 돼요. DESC를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1번처럼 써놓으면요. 나이 급여하면은 나이가 적은 사람부터 나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름차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똑같으면 그 다음 급여를 오름차순으로 하세요. 이 뜻이에요. 근데 나이 DESC 이러면 나이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이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큰 값이 먼저 나오겠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나오다가 똑같은 나이가 있다면 급여 ASC, 급여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이 뜻입니다. 그럼 급여 뒤에 ASC 안 써도 됩니까? 네, 이때는 안 써도 되죠. 왜? ASC 생략하거나 쓰면은 오름차순. 그러니까 우리가 생략하면 기본 ASC를 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점 오해 없기 바래요. 자,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됐어요. 이렇게 문법에 충실한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알파풀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면 바로 이와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화석과 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학생 테이블에 대한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옳은 거. 이것도 이제 올해 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select 나왔죠. 학생 테이블로부터 average 나이. 뭔 얘기예요? 이거 나이 필드의 평균을 구해서 표시해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평균 나이를 구해라 이거예요. 뭐에? 조건이 있죠.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단 조건. 학년이 SN. 그럼 학년이 SN인 애만 찾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얘네네요. 이 세 개. 근데 뒤에 자, 그리고 나서 이걸 그냥 출력하지 마. 그룹별로 묶어. 그룹 바이 전공. 뭔 얘기예요? 전공별로 묶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통계가 2개네요. 그죠? 통계 2이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영문 SN 하나.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답이 이렇게 될 거예요. 통계, 그죠? 통계, 그 다음에 여기 수학인가요? 아, 영문이다, 영문. 영문,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having, count. 그룹에 대한 조건은 having입니다. 잊지 마세요. 단 이렇게 묶은 애들 중에서 아무거나 다 결과를 보여주지 마. 단 count. 이 통계에 대한 레코드가 현재 2건이죠. 그 다음에 영문에 대한 게 1건이죠. 즉 레코드 개수가 2건 이상인 것만 가지고 화면에 표시해줘. 그러면 통계가 뭐예요? 2건 이상이니까 얘만 만족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즉 영문은 1개밖에 없으므로 탈락. 그러면 요거 그러면 얘네 2개의 평균을 구하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3, 25 더하면 48 나누기 2 해봐요. 답 몇 번? 24,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 처음 나온 문제 아닙니다. 이것도 올해 나온 문제인데요. 이 문제 여러 번 그동안 출제가 됐었습니다.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갑니다. 14번 문제 갑시다. 자, 폼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음 중 위쪽 구역에는 데이터 시트를 표시하는 열 형식의 폼을 만들고 아래쪽 구역에는 선택한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시트 형식의 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는 이 문제는 여러분 시험이 내일 모레라면 벌써 답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뭡니까? 폼 분할. 그죠? 요거. 그리고 얘는 하나의 원본을 가지고 2차원으로 만든 거잖아요. 위에는 열 형식, 아래는 데이터 시트 형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데이터가 서로 동기화가 되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위에 컬럼 형식, 아래 데이터 시트는 동일한 데이터 원본을 사용함으로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폼 분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으니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15번 문제 폼 디자인을 잘못하여 A 화면과 같이 표시되어 A 화면을 보니까 어때요? 이런 헤드라인 보이죠? 이 위에 머리글이 매 레코드마다 출력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B 화면과 같이 수정을 했답니다. 자, 다음 중 설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폼의 속성을 아주 고단수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제가 알려드리죠.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요, 진료 조회 관리가 존재합니다. 자, 얘를 디자인 보기로 눌러볼게요. 뭔 말이냐면 현재 보기를 누르면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레코드가 뜨죠. 이거는 연속 보기 형태입니다. 연속 보기요? 예. 이거 여러분 시험에 이 자체도 잘 나와요. 여기 폼 속성 보이죠 여러분? 여기 왼쪽에 따당 누르면 폼 속성 시트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기본 보기 보이죠 여러분? 연속 폼, 단일 폼 나오죠? 데이터 시트. 얘네들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여기서 단일 폼은 한 화면에 한 개의 레코드만 나와요. 아, 그러네. 확인됐죠? 자, 이번에는 연속 폼으로 이거를 바꿔버리면 한 화면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A 화면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이 헤드라인 보이죠? 이 위에. 연속 폼은 반복되는 건데 요 위에 헤드라인. 지금 폼 머리글에 존재하는 요 애를 제가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X 잘라서 본문에다가 배치를 해버리면 본문에다가요. 예. 이렇게. 자, 보세요. 쭉 내려버리고 컨트롤 V.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됩니까? 예. 이렇게 하고 자, 보세요. 보기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연속 폼 형태인데 연속 보기 형태인데 헤드라인이 본문 영역에 왔기 때문에 A 화면과 같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요 어떻게 해야 된다? 폼 머리글로 요 본문에 있는 헤드라인을 컨트롤 X 눌러서 폼 머리글에 컨트롤 V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누르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예, 자 제가 이걸 끌어다가 이렇게 여기가 본문이에요. 됐죠? 그리고 폼 바닥글은 폼이 끝날 때 그때 인쇄되는 내용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아, 해결이 되네. 이런 답을 고르셔야 된다고요. 아, 그리고 아울러 이 기본 보기 형식 있죠 여러분? 요거 누르면 나옵니다. 폼의 속성에서 기본 보기의 종류, 단일 폼, 연속 폼, 데이터 시트, 그 다음에 분할 표시 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기본 보기 속성을 연속 폼으로 한다. 이미 연속 폼이죠? 예, 단일 폼으로 한다. 더 바보 같은 얘기고. 본문의 모든 레이블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이 레이블 컨트롤을 폼 머리글로 옮긴다. 어때요? 띵동. 답 몇 번? 3번. 본문의 데이터를 머리글로 옮겨요? 말도 안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 도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 튜플이니 도메인이니 카디넬리티니 뭐 이런 용어들 있죠.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도메인은 뜻이 뭐예요? 하나의 필드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ID 이렇게 되면 어때요? ID는 문자만 올 수 있어요. 영문자하고 숫자로 조합된 문자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들이 쭉 들어오죠? 이것을 ID 필드의 도메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여러분 애트리뷰트는 필드 이름 필드가 결국은 애트리뷰트죠? 예. 그래서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 값들의 집합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바로 도메인 이렇게 부르죠. 답 2번입니다.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 이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레코드 하나 한 행 튜플 그죠? 이 튜플의 개수를 뭐라고 불러요? 튜플이 모여서 만약에 10개 레코드가 되면은 이 10개를 뭐라고 불러요? 카디넬리티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레코드, 그죠? 파일 구조에서 레코드와 같은 의미, 바로 요게 튜플. 됐죠? 예. 그래서 1번, 4번 이런 애들은 다 튜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되게 유용한 함수입니다. 다음 중 이 도메인 함수인데요. 다음 중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 필드가 1인 레코드의 개수를 계산하고자 할 때 이때 키워드는 개수 계산입니다. 개수를 계산하고자 할 때 수식으로 옳은 것은 단 학생 테이블의 기본키는 학번 필드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도메인 함수 있죠. dlookup이니 dcount니 dmax니 XS에서 사용하는 이 도메인 집계 함수는요. 공식이 다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예. 함수의 공식은요. 무조건 가로 열고 너가 도대체 어떤 필드, 너가 계산하려는 필드 이름을 말해봐. 필드 이름. 따옴표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 또는 어떤 쿼리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니. 만약에 여기가 학생 테이블이면 여기다 학생 이렇게 쓰면 돼요. 테이블 이름. 참고로 테이블 이름 학생 이렇게 써도 되고 양옆에 대괄호 테이블 이름이나 쿼리 이름 대괄호 이렇게 써도 돼요. 됐죠? 이게 원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바로 조건이죠. 조건이 뭡니까? 학년 필드가 뭐예요? 1학년이야. 1과 똑같아야 돼. 이렇게 쓰면 돼요. 됐어요? 예. 그럼 이 필드는 뭐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학년 필드가 1인 레코드의 개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레코드의 이름의 개수다. 예, 이름의 개수, 주소의 개수 이런 필드가 없죠. 그럴 때는 별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를 구할 때 여러분 dlookup을 써요? dcount를 써요? 당연히 lookup은 뭔가를 찾는 거고 개수를 구하는 건 dcount죠. 그럼 이렇게 쓴 거 답 몇 번이에요? 그럼 답은 4번인가? 예, 맞아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도메인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따옴표를 한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다음 중 현재 폼에서 CMD 숨기기 단추를 클릭하는 경우 CMD 코드 컨트롤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벤트 프로시저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이벤트 프로시저 문제 있죠. VBA 모듈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험에 한두 문제 꼬박꼬박 출제가 됩니다. 워낙 범위가 넓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필기 때는 일단 그래요. 패스해도 돼요. 근데 실기에서는 바로 얘네들이 우리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많이 쓰는 거. 이 비저블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속성이에요. 제가 잠깐 알려드리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진료 조회 관리 여기서 그냥 합시다. 자, 폼마다 끌 보이죠? 자, 제가 여기다가 이거 컨트롤에서 명령 단추 요 애를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했어요. 이건 취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자, 얘에 대한 속성 시트 뜨는 거 보입니까? 자, 캡션은 눈에 보이는 속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숨기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때요?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름에는 제가 CMD 숨기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의 이름, 얘의 존재를 XS에서는 CMD 숨기기 이렇게 알아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의사 코드 보이죠? CMB 코드의 이름 써있죠. CMB 코드. 현재 폼의 구성 컨트롤들 얘네들이 다 폼을 구성하는 컨트롤이죠. 예, 특히 안내 역할을 하는 네이블 컨트롤, 데이터가 입력되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 보이죠? 근데 저는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콤보 상자 있죠. 얘의 이름이 CMB 코드인데 제가 숨기기 누르면 이 CMB 코드 요 컨트롤이 화면에서 사라지게끔 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그러면 CMB 코드를 숨기게 하려면 자, 숨기기 자, 얘를 클릭하고
자, 여러분 여기 이벤트 보이죠? 여기서 이걸 클릭했을 때 온클릭 요거 누르면 이벤트 프로시저 이렇게 나와요. 그쵸? 자,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뜬다고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현재 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 me라는 대표 객체를 씁니다. me 이렇게 쓰면 돼요. me 현재 폼 안에 자 그러면 이제 me라는 대표 현재 폼 이 폼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는 느낌표를 찍으면은 각각의 요소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CMB 코드 쓰겠습니다. CMB 코드 CMB인데 MB 코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현재 폼 안에 CMB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애를 CMD 숨기기 요 단추를 눌렀을 때 이 애를 나타내게 할 거니 말 거니 이게 바로 비저블이라는 속성이에요. VISIBLE 여러분 요거 보이죠? 참고로 사람이 A4 용지 들고 있는 모양은 다 속성입니다. 그래서 비저블 숨길 거니 말 거니 이 속성은 반드시 값을 필요로 하는데요. 는 이렇게 써줘요. 그럼 여기서 숨길 거니 물어보면 뭐예요? 나타낼 거니? 여러분 이게 나타낼 거니? 이 뜻입니다. 여기서 true를 누르면은 그래 화면에 보여줘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게 할 거니? 아니 false 엔터 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숨겨줘요? 예.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저블이 true면은 화면에 보여줘 false는 숨겨 이 뜻입니다. 자 그럼 보여드리죠. 제가 이것까지 자 보기 자 여러분 제가 숨기기 버튼 요에 지금 나왔죠. 숨기기 누르니까 어때요? 숨겨지네 이거예요. 참말로 신기하네. 그렇죠 이거예요. 실기에서 여러분 이거 코딩 하게 됩니다. 정말요? 예. 그래서 실기에서 많이 떨어져요.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옳은 거 우리는 일단 60점 목표예요. 자 그러면 true라고 써있는 건 예선 탈락입니까? 탈락이죠. 띵띵.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미 느낌표 CMB 코드 비저블 근데 얘는 대괄호가 들어갔는데요. 필드 이름에 대괄호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네, 상관없어요. 그럼 답 몇 번? 3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문제. 매크로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죠.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매크로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액세스의 대표적인 개체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얘네들에 대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좀 더 자동화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바로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매크로를요 수행할 때 각각의 작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액세스에서는 매크로 함수를 제공하기도 하지요. 그죠? 이 매크로 함수는 하나의 매크로에 여러 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한 단계씩 이동하면서 매크로의 흐름과 각 동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VB에서 가능해요. 액세스의 매크로는 작업을 자동화하고 양식, 보고서 및 컨트롤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다. 아이고 맞는 말입니다. 이미 매크로에 추가한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 매크로 동작을 복사해 붙여 넣으면 된다. 맞는 말이에요. 각각의 매크로는 하위 매크로를 포함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매크로 안에 또 다른 하위 매크로 얼마든지 포함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관련 기출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스무리한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바로 이 문제인데요.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는 작업을 자동화하고 폼, 보고서 및 컨트롤에 기능을 추가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아이고 아까 그 질문 똑같네요. 특정 조건이 참일 때만 매크로 함수를 실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하나의 매크로에는 하나의 매크로 함수만 포함될 수 있다. 미안하지만 하나의 매크로에 연속적인 동작이 필요할 경우 여러 개 매크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매크로 함수만 이 말이 결정적으로 틀린 말 답 3번이고요.
매크로를 컨트롤의 이벤트 프로시저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3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든 매크로를 VBA로 변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4번은요. 그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파이널 바로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다음 중 ER 다이어그램 여러분 기억나세요?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의 그 표기법이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자, 표기법의 기호와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 맞는 걸 고르는 겁니다. 곧바로 이거 하도 틀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옳지 않은 거에 익숙해져서 1번이 답이야. 뭐 이러면 곤란해요. 사각형은 여러분 속성이 아니죠. 예, 그건 뭡니까? 개체, 우리가 표현하는 대상물, 개체, entity, 사각형. 그 다음에 구성되는, 즉 예를 들어 이 entity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 entity 안에 학생 엔티티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 학번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은 뭡니까? 속성이 된다. 속성은 뭘로 표현하느냐? 타원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개체에서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성을 갖는 애 기본키로 지정해야 되죠. 학번이다. 그럼 학번이 기본키다. 밑줄 짝 요렇게 표시를 한다고요. 밑줄 타원.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학생 말고 또 하나 학생에 대한 주소 정보가 있다. 그러면 주소 정보 엔티티가 있으면 주소 정보 여기에도 학번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학생과 주소 간에 서로 어떻게 돼요? 학생은 어디 주소에 거주한다. 관계가 성립되죠. 관계는 마름모로 표시가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건 뭐예요? 마름모 관계 타입 답 2번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타원은 뭐라고요? 애트리뷰트 속성. 밑줄은 뭐다? 이거는 기본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난이도 어떠세요? 이 정도면 나 이 정도면 60점 맞을 것 같은데 당장 내일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다음 동영상도 기대 만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